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2번을 패했습니다. 16강이 조금 멀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내일이죠. 내일 그 마지막 남은 독일하고의 그 경기에서 기적을 또 한번 이뤄낼 수 있을지, 또 이뤄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얘기는요,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던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국회가 아직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원내 구성을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국회의장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당내 싸움으로 인해서 아예 국회에 들어올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광역단체장이 당선돼서 그야말로 참패를 했던 6.13 지방선거에서의 자유한국당. 보름이 다 되도록 선거 패배의 그 수습은커녕 당내 개파 싸움으로 인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 참 무겁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후에 50여 명인가요?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로텐도홀에서 단체로 무릎을 꿇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고 대국민 사과를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날 지금 현재까지 막말과 고성 그리고 지도부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 등등으로 아주 참패 후폭풍을 아주 거세게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18일에요. 한국당의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앙당 해체, 당명 개정 등의 혁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혁신안이 당내 반발을 부르고 비대위 준비위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그 혁신안을 보면은 중앙당 해체, 당명 개정, 원내 중심 정당 구축, 구태청산 태스크포스 가동,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당의 자산 매각 및 구태청산 태스크포스를 가동시킨다. 이런 크게 보면 6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것만 돼도, 이 6가지만 돼도 당은 또 기회를 얻을 것이고 또 혁신은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원내대표의 이런 혁신안이 친박 의원들하고 중진들의 당내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이거는 자기들만의 주도권 다툼의 일환으로 분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혁신안이 김 원내대표가 주도하려는 것에 대한 것과 그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 중진들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청산 대상으로 몰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즉 이것은 친박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혁신안을 주도한 김 원내대표와 그 측근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했고, 이번 당권 경쟁의 승리자가 21대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헤게모니 쟁탈전이 아주 치열하게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국회의원들,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한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당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데도 그 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당내 개파들이 싸우라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불신은요, 친박의 목을 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초선이죠. 박성중 의원의 메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아주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박 의원은 그 메모에 대해서 의도치 않았는데 오해받고 있다면서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 파동은요, 한국당 내 개파간 불신을 더욱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것으로 현재 작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모 속에는 현안회의라는 제목의 밑으로 그 6개, 8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번째, 친박 핵심 모인다. 서청원, 이장우, 김진태 등등, 박영재, 정종석, 8번, 8, 세력화가 필요하다. 적으로 본다. 목을 친다. 란 두 구절. 파랑의 의미, 목을 친다라는 의미가 칠항에서 거론된 의원들, 친박계 의원들의 목을 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 박 의원은 주어가 잘못됐다. 비박계가 아니라 친박계가 주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일부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한 의원들을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친박계가 비박계의 목을 칠 의도가 깔린 것이고, 이를 대비하자고 누군가 주장하기에 그 말을 받아 적었을 뿐이다. 이렇게 박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21일 막장 총회로 기록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이 이 내용을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 쪽에서는요, 고지고대로 절대 안 됐죠. 박 의원이 고의로 공개했다는 그런 의혹까지도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친박계 의원은요, 메모 사건은 의도적으로 공개했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 복당파와 비복당파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복당파가 소수가 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친박의 유물을 꺼내서 친박 대 비박 간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박 의원 등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옛날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지난 대선 때 다시 복당했던 이른바 복당파 의원들이 당권을 주기 위해서 비복당파에 대한 그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친박 대 비박 구도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본인들은 친박, 비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친박 계열이고 누가 비박 계열인지 국민들,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에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 좌장 그 최경환 의원 구속됐죠. 그리고 서청원 의원의 그 탈당 선언 등으로 구심점을 이제 친박계가 상실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패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친박이라는 딱지로 매도하기에 쉬운 소재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 의원의 메모가요. 그래서 박 의원은 그 박 의원을 포함한 복당파 의원 약 20명과 메모가 공개된 초선 회의에 앞서 그 오전에 그 박 의원이 김무성 의원하고 뭐 김성태 원내대표 등등 하고 이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오전 회동에서 주장한 것을 받아 적은 것을 초선회의에서 꺼내보다가 기자한테 휴대전화 메모를 촬영당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박 의원은요. 하지만 친박계는 다시 한번 의도적인 친박 굴레 더 씌우기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청원 의원의 탈당을 명분 삼아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도 같이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박계 쪽에서는. 더 이상 친박이 없는데 비박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파 싸움을 조정했다. 그 중심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있다.
따라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역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친박계의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친박계로 알려진 그 김진태 의원은요, 입장문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내목을 친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탈당파 모임에서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있지도 않은 친박에 대한 기대, 연명할 생각 말고 쿨하게 사퇴하라. 아예 이렇게 대놓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들에 그 김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역시 입장문을 김 의원이 내기 전에 친박의 망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박 의원의 메모 공개와 고의적인 여부는 박 의원 자신만 아는 문제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한국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분당 사태로 치달았던 때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요,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이 한국당의 이런 갈등은 주말을 지나면서 좀 수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5일 6명의 월요일날 6명의 중진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선거 참패와 개파 갈등의 책임을 부각시키면서 역시 또 사퇴를 다시 재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당내 갈등이 점점 더 깊어가는 모습이죠. 친박계 그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이주영 의원하고요, 비박계 신재철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일단 5명은 김대행의 사태는 폭망한 공동선대위원장이 국민에 대해 느껴야 할 최소한의 염치라면서 당대표가 없는 마당에 원내대표도 없으면 당의 중심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변명은 구차한 욕심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대책이랍시고 제시한 중앙당 해체 등은 문제의 본질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따져도 모자랄 정도로 폭망한 판에 선거 패배의 대책이랍시고 원내 정당을 들고 나온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따라서 한국당 비상대책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물러나야 할 사람이 벌이는 무책임하고 월권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준비위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저께 그 한국당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비대위를 만들기 전에 준비위원장에 삼선의 안상수 위원이 인선됐죠. 그리고 준비위원 가운데 또 한 사람은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 송파을에서 낙선한 배현진 아나운서를 또 준비위원회에 집어넣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국민들하고 전혀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일단 준비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야간에요. 5명의 그 중진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역시 중진 의원인 나경원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김대행이 일방적으로 당해체 쇄신안을 발표하고 비대위 구성 결정을 한 데 대한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요,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당내 토론부터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독단적, 편향적 결정으로 시비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의원총회 및 중진회의, 중진의원회의 등 최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당내 의견 수렴을 빨리 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김대행은 조기 전당대회 반대 및 비대위 구성 결정, 당 해체 쇄신안 발표, 비대위 준비위 구성 등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금의 수습 과정은 원인 진단부터 해법까지 모두 잘못됐다.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친박계 김진태 의원도 같은 내용을 냈는데요. 느닷없이 친박 비박 구도로 개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선거 참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있지도 않은 친박을 만들어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김대행은 철진한 친박 타령 그만두고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박이 없답니다. 현재.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본인들만 모르는 것인지 본인들만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초재선 의원 50여 명도 회동을 가졌죠. 갖고 사퇴 압박을 받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그냥 수행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또 거기서도 또 얘기가 또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초재선 의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 비상대책이 체제로 전환하고 김 원내대표는 비대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본데 글쎄요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을 하지 말아라. 과연 김 원내대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재선의 박덕흠 의원은 그 모임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서요. 김 원내대표가 유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원 구성 문제 등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김 원내대표의 사퇴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의원이요. 전혀 다르다. 김 원내대표 사퇴 주장을 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라는 그런 명수까지 제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재선 모임도 역시 또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의원들은요, 당이 가능한 빨리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김 원내대표는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더 많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특히 그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다음 달 1차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한국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당내에서는요. 근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도 퀘스천 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중진들이 그렇게 반대하죠? 초재선 의원들 가운데서 또 서로가 또 말이 틀립니다. 여하간에 김 원내대표를 반대하는 그 의원들의 수가 세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초재선 의원들도요, 김 원내대표 비대위 참여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에서는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이나 그 그룹에서 반발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 2016년 4.13 총선 패배에 이어서요, 2017년 5구 대선의 패배, 여기에 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참패, 3전 전패입니다. 한국당의 이런 모습은요,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지요. 연속 선거에서 3연패를 당했던 한국당은 분열과 갈등, 이전투구, 무기력증, 난장판으로 현재 얼룩져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성과 반성은 없습니다. 회계 혁신 없고요. 내분과 자중지라고 현재 날을 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말과 고성, 불신으로 점철되고 있는 한국당의 살길.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처절할 정도의 그 혁신적인 개혁의 몸부림, 이것만이 필요한 건데 왜 참패했는지, 왜 외면당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참회가 먼저이고
합리적 대한정당을 모색해야 한다는 그것은 싹 없어진 것 같습니다. 남은 밥그릇이라도 먼저 차지하겠다는 그런 모습.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수정당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념이 없는 보수정당이에요.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만 하려고만 하는 그런 보수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의원들이요 국회로 빨리 들어오셔서 빨리 국회를 열어서 민생 요즘 한참 적어가고 있는 일자리 문제 이런 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제1야당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뭔가 우리 나라의 득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당연한 얘기를 또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좀 정신 차리시고요. 건설적인 그런 정당의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